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눠서 11월, 12월, 1월에 걸쳐서 이제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 회복은 그동안 우리 속에 눌려왔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억눌림. 이게 뻥 하고 터질 거예요. 해방감으로. 진짜 해방감으로 터질 겁니다. 사실 이 해방감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바닥 경제가 지금 망가졌으니까 바닥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이것은 우리 경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경제가 뭔가 꿈틀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10월 24일 날 저녁 7시 여기는 바로 홍대입니다. 홍대. 홍대 앞에 20대들은 넘치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3355 앉아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거리에서 친구랑 수다 떨고 있으면서 술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이고요. 심지어 예, 홍대 인근에 위치한 AK백화점이죠. AKN 홍대점 말입니다. 여기는 예, 쉽게 말하면 QR코드를 찍는다고 줄을 섰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좋아진다? 예, 맞아요. 실제로도 통계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로도. 이 통계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전부 지표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림짐작으로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예, 제 스스로 못 견딥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 9월 지하철 하차 인원 이건 정확하잖아요. 홍대 앞에 161만 6,849명 굉장히 늘었죠. 이태원 예, 26만 4,652명. 야, 이거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4배, 5배, 6배, 7배, 7배까지 되나요? 7배? 이태원에 7배가 내리네. 홍대 앞에는요. 9월에. 명동도 보면 42만 2,995명. 이거는 몇 배인가요? 446, 4배네요. 4배. 압구정동 124만 5명. 여기보다도 많네요. 강남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75만 6,592명. 거의 강남에 버금가네요. 거의 강남에, 그죠? 예, 9월에 홍대 입구에 내리는 인원들이 말입니다. 그만큼 홍대 입구가 좋아진다는 거죠. 8월보다도 좋아졌습니다. 홍대 입구는. 홍대 입구는 8월에 155만 713명이었던 것이 161만 6,849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다른 데도 늘어났습니다. 이태원도 늘어나고 명동도 늘어나고 네, 압구정 좀 줄었네요. 예, 강남도 좀 줄었고요. 그렇지만 홍대는 더 늘어났다. 조금씩 늘어났긴 하지만 예, 홍대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결국은 20대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이야기. 20대 중심으로 해서. 결국 말입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발 빠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발 빠른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은 돈을 가지고 직원을 쓰고 있잖아요. 직원을 쓰고 있으니까 예, 그 직원들이 야,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요. 최근 6개월 동안에 홍대 인근에 생긴 매장을 보면 대기업들이 많아요. 탑10, 무신사, 예, 뭐 롯데리아, 안젤리너스, 예, 쉑쉑버거 전부 다 대기업들이죠, 그죠? 대기업들입니다. 리, 커브낫 다 대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개인이 자영업자 개인은 참 예, 항상 비쌀 때 들어간다니까요. 비쌀 때. 좀 힘이 드니까 이게 지금 장사가 바로 잘 돼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홍대 앞에 가게를 낸다고 해서 바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 시작하면 들어가.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늦을 수밖에. 그렇지만 대기업들은 다르죠. 빨리빨리 움직여서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당장 뭐 3개월 후 6개월이면 흑자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대기업들은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지금 무신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난달 매출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하면 75% 상승했습니다. 무신사. 옷이죠, 옷. 그죠? 75% 상승했어요.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 실제로 롯데리아나 안젤리너스도 이게 11월에 문을 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회복이 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홍대만 하더라도 상가 공실률이 아직도 22.6%입니다. 명동이나 이태원은 초토화 됐고요. 아직은. 명동은 43.2%고 이태원은 31.9%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관광객이 와야지 명동은 붐비고요. 이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의 어떤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야 되니까 관광객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홍대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20대 젊은이들은요. 홍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야 자주 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 홍대 한번 가보려 해보세요. 관광 코스입니다. 그만큼 홍대가 가보고 싶은 젊은이들의 어떤 성지 뭐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홍대가 조금 좋아진다. 그러니 기업들이 젊은 애들이 먼저 움직이겠구나. 젊은이들의 고향이 어디냐. 젊은이들이 잘 가는 곳이 어디냐. 그 길을 찾아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자영업자들을 바로바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쌓인 부채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버텨낼 건가? 이것도 사실 미지수예요. 지금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거의 2년 동안 쌓인 부채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유동인구를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위험 요소는 많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은 이야기해요. 게다가 이게 한 해 두 해에서 매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적어도 3년 5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는 고통이겠지만 뭔가 희망의 서광이 보인다? 뭐 이 정도가 지금 바닥 경기의 어떤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 경기는요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경제 성장률 하면 소비, 투자, 수출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그중에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제가 바닥 경제를 가장 먼저 보고 읽어주면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홍대 앞은 20대 때문에 조금씩 붐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이 붐빌 거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른 상권들은 쉽지 않다. 명동도 쉽지 않고 이태원도 쉽지 않고 강남도 아직은 쉽지 않다. 아직도 공실률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요 명동 이러면요 들어가도 못했습니다. 줄 순번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명동에 들어가려면 가게 들어가려면. 지금이야 공실률이 40%가 넘으니까 자리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태원도 마찬가지였고요.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순번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미리 선점해 놓는 것도 어쩌면 위기 속에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들 유능한 사람들은요 충분히 그렇게 저는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해보지도 않고 경험치도 없는데 가게를 잡아놓겠다 하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저는 그것은 습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서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저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 예,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입하는 것. 물론 배워야 되죠. 또 현장에서 경험도 많아야 되겠죠. 이런 것이 모두 결합돼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바닥은 조금씩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점점 좋아지겠죠. 뭔가 좋아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해봅니다.